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음주운전 했습니다. 근데 변호사 선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하도 많으셔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선임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임을 고려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하지 못하는 사정들이 있는 분이라든지 굳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마세요라고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반드시 양형 자료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인 양형 자료들에 대해 갖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의 기준치 자체가 소주 한 잔 0.03ppm 정도로 낮아졌죠. 음주운전의 적발 횟수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사망사고라든지 아니면 상해사고 발생한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윤창호법에 의해 가지고 더 엄해졌죠.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이요, 사실상 이진아웃으로 되면서 많은 사례들이 구속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구속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다 지금 변호사 상담을 하고 있는 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대표적인 경우는 이렇겠죠. 내가 전과가 하나도 없는 경우들입니다. 경찰서라고 가본 적이 없는 경우. 그리고 전과가 있긴 있는데 한 10년 전에 폭행 전과가, 벌금 전과가 하나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겠죠. 그런데 한 10년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면 조금씩 애매해지기 시작합니다. 수치가 0.2ppm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하거든요. 근데 0.2ppm 아래인 경우 0.156, 158 이 정도만 되더라도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또 한 가지, 초범인데 사람을 치고 지나가 버리거나 또 아니면 사람 치고 나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인 대물 사고가 없고요, 그냥 이게 술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잠들어 버린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대물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자 가다가 가드레인이나 이런 데 좀 박아가지고 피해가 크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변호사가 굳이 선임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술 먹고 운전하다가 단속이 떴는데 그 경찰관한테 폭행을 한다거나 폭언을 한다거나 음주수정 거부를 하면서 막 도망가 버린다거나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자체의 공직방해라든지 음주수정 거부죄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기가 너무 쉽거든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초범인데다가 음주수치가 0.2 이하인 경우, 그리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경우들의 반대가 되겠죠. 전과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음주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음주랑 세트로 다니는 게 무면허 운전이거든요. 이 정도 세트면 그래도 조금 저희가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누번 기간 중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구속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실형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형량을 낮추셔야 됩니다. 수치가 0.2 이상인 분들 일단 오셔야 됩니다. 0.2는요 정말 인사불성 수준이거든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어떤 인사사고가 발생했거나 대물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분들도 반드시 변호사를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피해자와 합의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피해자와 합의, 특히 유족과의 합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좀 상담을 하셔가지고 함께 진행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양형 자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당연히 반성문이 필요합니다. 반성문은요 정말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말씀드리려는 탄원서, 그리고 음주운전 금지 캠페인을 했다는 내용이라든지 뭐 금주 선언, 음주운전 안 하겠다는 서약서, 이런 식의 것들, 교육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알코올 치료 상담 센터를 방문해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점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또 이제 차량을 매각했다, 다시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양도 증명서라든지 매각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합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만약에 대인이나 대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안이라 그러면 보다 더 탄원서의 내용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의 내용들은 뭐냐면, 음주는 습관이고 음주운전 또한 습관이기 때문에 함께 술을 마시는 지인들, 가족들, 그리고 그 당시에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나 음주운전 걸렸고 이래서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라든지 내가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은 그걸 말려달라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탄원서를 좀 받으시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음주운전 안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